복잡한 국제 문제 이면을 시원하게 짚어주는 박형주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더워서 웬만하면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데. 밤새도 많이 덥죠? 엄청 더워요. 예. 오늘 기자회견 보셨죠? 네, 봤습니다. 기자 생활 꽤 하셨으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이제 여러 번 취재를 하셨을 텐데 오늘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2시간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좀 재미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다라고 저는 총평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저의 평가보다는 그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내부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어때요? 물어봤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참모한테 좀 혼났대요. 회견이 끝나고. 대통령이 혼이 났다고요? 예. 왜냐하면 예. 아니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짧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할 얘기가 많으셔서 네. 답변할 때 예를 들지 말라고 참모들이 특별 주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 숫자도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이 앞으로는 좀 짧게 말씀하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생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보시면 시간 조절 잘 될 텐데요. 그게 참 중요한데 또 어렵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는 좀 평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예. 또 이제 형식도 예전에는 사실 전 정부만 하더라도 이런 기자회견 할 때 기자와 대통령실 좀 약속 대련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질문 문답 좀 주고받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추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출입 기자가 아니라 이른바 풀뿌리 언론들도 뭐 줌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좀 문턱을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을 좀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보통 이런 회견하면 대통령 단상 위에 조금 높이 올라가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단상을 없애고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하는 그런 모습. 요거는 이제 그 대통령과 기자들, 다시 말해서 국민들과 좀 눈높이를 맞추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다음 기자회견도 좀 기대된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외교 안보 이슈 이제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은 대외 현안이 트럼프발 관세 문제일 텐데 역시 질문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거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협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우리 정부의 전략이나 지금 현재 분위기들이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협상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면서 지금 이제 궁금해하는 게 7월 8일이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때까지 못 끝내더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그 유예 연장을 받느냐 이 부분인데 이건 대통령도 참 지금 와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쌍방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이 부분은 그 명확한 답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의 고민들을 좀 이렇게 진솔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일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을 그래도 좀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을까요? 유예 기간을? 사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6월 3일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한 달도 협상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3차 협상까지 진행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예외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해달라라는 게 이제 한국 측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백악관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 40, 50개 국가에게 상호관세 부과했는데 지금 협상이 된 나라는 영국 그리고 중국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지금 유예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할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다가도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한 일 정도 남았잖아요. 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부 언론에서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에 열릴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진 않으시더군요. 네. 혹시 직감으로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나오지는 않았고 저의 직감으로는 사실 최근 여러 가지 기류를 보면 이달에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사전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사전 준비 작업의 신호는 양국의 국무장관, 외교장관이 서로 상대국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고위 외교 관리가.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이크 루비오 장관이 그 다음 주에 원래는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방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한미 당국 간에 이게 뭐 조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사정 때문인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7월 말 정상회담을 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아닌가 지금 시도로 봐서는 네. 약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한일 관계도 실용, 국익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이렇게 의지 밝히셨고 윈윈 뭐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용 국익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이라는 것은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와 과거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국이 협력했을 때 서로에게 좋은 것까지 포기하진 않겠다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늘 회견에서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많다. 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그리고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고 또 전략적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부분은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흥미롭게 좀 들었던 게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왠지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못해서 고통받는 건 사실 한국 측인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느냐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 사실 왜 애둘러서 일본 너네들도 마음 편치 못하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독도 문제도 이게 사실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이건 논쟁 정도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기 때문에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으로 일본과 할 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들, 과거사 문제, 또 이렇게 독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할 말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었어요. 네. 거기에서 셔틀 외교 복원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조만간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겠구나 싶은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히려 좀 더 쉽게 열리려면 열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셔틀 외교 복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본인이 먼저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한테 우리 셔틀 외교 복원하자라고 얘기를 꺼냈다고 하고 이제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최대한 빨리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일본이 7월 20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지금 당장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오늘 다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 관계랑 비교를 해보면은 정상급 간의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소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한일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일본 언론이 오늘 회견을 보도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논조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말씀하셔서요. 이게 한일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1998년에 맺어진 건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1990년대 후반에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예. 뭐 일제 강점기 문제도 있었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당시 오부치 총리가 우리가 좀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좀 회복하자라고 해서 이제 선언을 했던 건데 핵심 내용은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라고 해서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 문화 받아들이는 게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본 애니메이션, 뭐 영화 자유롭게 보잖아요. 사실 이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사실 뭐 이 선언을 정신을 다시 살린다면 이번에도 한일 관계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외교안보 관련 답변 중에 혹시 이건 좀 인상 깊다 싶었던 게 있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자가 물었던 질문인데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부분이 있냐라고 물었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의 진보 정부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일본에도 걸려 있고 북한에도 걸려 있고 또 한국의 보수 진영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인의 가장 큰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는 이제 납북자 문제거든요. 일본인 납북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노력을 하는 걸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도 의식한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상 복잡하다. 그런데 뭐 대한민국도 인권 문제도 있고 우리 인권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북한 그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권 문제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노련하게 이 부분은 참모들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계속 AI가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 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기자들도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를 참 많이 해야겠다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네. 박경주 기자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네네. 나는 이런 질문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그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런 화해 제스처는 취했습니다만,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청사진은 아직까지는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 틀림없이 봤을 텐데, 내 얘기는 안 묻네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 된다면 제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네요. 네, 아마도
뭐 안 만날 이유는 없죠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하기 전에 기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통화를 하게 되면 공통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관계상 좋다라고 하시면서 유세할 때 총상 입었던 거. 근데 진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서로 하셨던데요. 저희 방송 들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그래서 북한 그 질문에 답도 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주 외교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